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임영빈입니다. 암의 치료법은 수술, 방사선 치료법 및 항암 화학요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방사선 기기 분야에서의 놀라운 발전 덕분에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의 장점이 증가하고 방사선 치료 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설량 방사선 치료 시 암 조직 근처에 자리하는 정상 조직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한데요. 방사선 치료 강도를 낮추면 됩니다. 하지만 방사선 강도를 낮추어 정상 조직 손상의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암을 죽이기 어렵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민감제는 저에너지로 고에너지 치료와 동일한 효과를 얻게 하여 고에너지 방사선 치료 시 나타나는 부작용인 정상세포 손상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VS101은 차세대 방사선 민감제로 개발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신약 재창출 방법을 이용하여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이 국내에 소개되었습니다. 해열 진통제 아스피린을 혈전 예방제로 사용하고 고혈압 약으로 개발했던 비아그라를 발기부전제로 쓰는 것이 대표적인 신약 재창출 사례입니다. 이러한 신약 재창출 관련 자료를 접하고 방사선 민감제 개발에 신약 재창출을 적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VS101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세포는 자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오면 세포는 자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 프로그램의 실행에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VS101은 암세포 미토콘드리아의 자살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00k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의자에 VS101을 처리하면 의자의 다리 내부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균열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VS101이 처리된 의자를 좀 떨어져서 이렇게 쳐다보면 의자 다리 내부에 균열이 있어서 의자는 더 이상 이제 50kg 정도의 무게도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VS101은 미토콘드리아의 자살 프로그램에 이러한 영향을 주어 낮은 강도의 방사선에도 암세포가 자살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보 약물 단독으로는 암세포를 죽이지 않아야 하고요. 방사선 단독으로도 암세포를 죽이지 않아야 하고요. 하지만 후보 물질과 방사선을 동시에 처리했을 경우에 그때만 암세포를 죽이는 후보 약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엔조 생명과학에서 1000여 개의 약물들을 포함하는 라이브러리를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약물 단독 처리, 방사선 단독 처리, 약물 방사선 동시 처리를 하고 약물 방사선 동시 처리 조건에서 세포를 죽이는 방사선 민감제 후보를 2개를 발굴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발표가 된 것이었고요. 나머지 하나가 VS101이었습니다. 탁솔, 시스플라틴과 같은 항암제를 방사선 민감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제 자체가 갖고 있는 세포 독성 때문에 그 효용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VS101 기반의 방사선 민감제는 단독으로는 세포를 거의 죽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방사선과 함께 암세포에 처리할 경우 세포를 죽이는 합성 치사 특성을 보여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방사선의 암 제거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VS101은 원래 정신질환 치료제로 개발되어 뇌까지 잘 전달됩니다. 따라서 VS101 방사선 민감제는 악성뇌암 방사선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항암 유전자인 POC3 단백질은 항암 치료 효율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VS101은 POC3이 없거나 기능을 못하는 조건에서도 방사선 민감제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방사선에 의해 암세포가 복구할 수 없는 손상을 받게 되면 암세포에서 세포 괴사, 세포 자살, 세포 노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세포 자살의 예후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S101 처리 조건에서
암세포에서 세포 자살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VS101을 사용한 경우 암 치료 효과도 우수하고 환자의 예후 역시 좋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전 분석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